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스펙이 되고 하니까 또 걔네들이 대학도 잘 갔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팔다리가 잘린 상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절대 복구가 안 돼요. 초, 중은 진짜 심각한 상황. 아이는 가출해 있고 엄마가 대리 출석을 댓글로 쭉 하고 있었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의 일반고 이제 인문계고에서 11년째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방송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월달 되면은 대학원 신입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사이면서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을 연구자라는 표현을 써요. 연구가 그 사람의 이제 영역인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청 기관에서 같이 회의를 한 게 있는데 예전처럼 뭐 전교조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항상 그 풀뿌리 조직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교사들의. 그래서 연구회라고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작고 다만 이 교육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활동가로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김영득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교사로는 이제 11년째 된 것이고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학부 시절 만났던 이제 대학교 시절 만났던 교수님이랑 연결이 되어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다가 대학원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 학교로 와라. 그래서 천천히 준비해서 이제 올해 시험을 보고 붙어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연결하는 분야고요. 교육 불공정, 불평등 그런 불공정과 불평등을 이겨낼 학생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그런 학문이 교육학에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걸 연구하게 됩니다.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네네. 어렵다. 당장 지금 이제 입시에서 드러나는 불평등,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이제 어떤 아이들은 여유가 있어서 되게 좋은 스터디룸에서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바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는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도 굉장히 사양이 나쁘거나 데이터 비용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와이파이 있는 데서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 다음에 스터디룸이 없이 그냥 자기 방에 있고 거기 할머니가 계시거나 부모님이 같이 생활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는 학습권이 굉장히 침해받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의 기본적인 그냥 예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연구회에서 활동하려고 하시는 분야는 교육과 사회와의 불평등이라든가 불공정한 부분들을 이제 좀 잡아가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네. 교육 사회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봤거든요. 선생님 3부작을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다 보니까 이 소사이어티가 생각보다 넓고 방대하고 또 재밌어요. 교사가 몇십만 명 되니까요. 교사만 해도 그분들의 다양한 영역이 있고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다음 시리즈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을 거고 제가 첫 번째로 오픈이 잘 될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아니면 기억에 남는 활동 방향 이런 거를 여쭙거든요. 선생님이라서 조금 더 기대가 돼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이랑은 결이 달라서 좀 그 부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인문계고 교사는 전국 팔도 똑같아요. 일단 학교의 입시력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가장 첫 번째 목표죠. 그게 된 다음에 인성지도가 있고 자기개발이 있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에 사립 임용이 되었고요. 학교의 입시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의 활동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일 재밌는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학생들에게 발생한 일인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2014년 하반기 그리고 2015년부터 교육 정책이 한번 크게 바뀌어서 연간 50시간 이상을 안전교육을 초, 중, 고에 똑같이 하게 했어요. 이거는 사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약물, 흡연, 음주 방지, 성폭력 예방교육, 납치 예방교육, 아동폭력 예방교육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다만 세월호 참사 하나로 갑자기 없던 게 교육에 확 들어와 버린 문제죠. 그걸 학교들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A 시간, 이제 동아리 시간, 학급 회의 시간으로 활용하던 일주일에 4시간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생활기록부는 내 수업 성적, 이게 교과 영역이라고 하고, 동아리, 진로 활동, 그 다음에 CA 활동 이런 것들을 창체라고 해서 싹 묶여져 있어요. 창체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2가지 영역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학교는 지금도 그래요. 그 50몇 시간을 다 창체에 몰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사들이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학교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영상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를 할 수 없잖아요. 애들 절대 안 듣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고3 담임을 2년 하고서 마침 창체 담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그렇게 짜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2014년 하반기에 저는 고3 담임일 때 이미 그렇게 짜있는 상태에서 15년에 이미 전체 다 50시간 넘게 다 영상교육을 하자라고 짜있는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받은 거예요.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영상 틀어주고 애들은 공부하래 공부하고 안 볼 애들 안 보래고, 그냥 안전교육 자체가 되게 유명무실하고, 근데 그게 아이들 비교과 영역, 그러니까 애들 활동시켜서 생활기록부 써줄 수 있는 시간, 아주 되게 귀한 시간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그 시간을 아이들 활동으로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활동으로 만들자. 네, 바꿨어요. 동아리가 이제 창체가 일주일에 4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시간씩 4번을 편성한 거예요. 첫 번째 2시간에는 아이들이 계획을 짜요. 예를 들자면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하자, 예방하기 어떤 활동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 2시간 동안은 회의 계획 시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학급에서 아이들이 팀을 짜요. 뭐 우리 모듬은 이거를 표어를 만들어서 학기에 붙이겠다. 우리 모듬은 이걸 포스터로 만들어서 학기에 붙이겠다. 우리 모듬은 이거를 캠페인을 하겠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애들 진짜 표어를 만드는 거죠. 3차 시는 활동 시간이에요. 그걸 들고 이제 나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음주 흡연 양로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들고서 지역에 나가서 직접 캠페인도 하게 했었어요. 2016년, 2017년에는 1학년 10개 학급인데 그 중에 한 절반 학급들이 실제로 나가서 직접 이걸 들고서 지역을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안전교육을 갑자기 정책 변화로 50시간 이상을 해라 라고 해서 대부분 학교가 지금도 영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시간을 전체 다 활동으로 만들어서 스펙으로 쓸 수 있게 창의적 체험 활동에 특기사항 기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방학과는 화재 예방 교육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아이가 소방학과 지망생인데 화재 예방 교육을 이렇게 활동했다,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죽은 의미가 없는 그런 교육을 살아있는 교육으로 만드셨다는 데서 되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거 주간 부서에서는 네. 이제 학교 커리큘럼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 매 시간 이제 안내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다 죽어나갔던. 아무튼 높은 데에서 이제 그걸 하라고 줬잖아요. 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꾸리는 거는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 자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씩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만들어서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유를 너희들 마음대로 짜봐라고 모든 학교에 뿌려버린 거예요. 알아서 니들끼리 해봐라. 네. 그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잠깐 네. 생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CA가 네. 지금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걸로 이름이 네. 바뀐 것 같고,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는 각 학교의 재량이고, 네. CA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학교 좀 줄을 세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네. 우리들끼리 편하게는 학교 금 나누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이제 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교를 보냈냐가 첫 번째일 거고, 네. 그 다음 기준은 이 학교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좋은 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아이들 스펙으로 바꿨다. 사실 이걸 진짜 지금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안전교육 할 때 애들 뭐 하면 그냥 영상 틀어놓고 안 봅니다. 틀어놓고 안 보고 지할 거 해요. 자고 숙제하고.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 활동으로 바꿔 나갔던 것처럼 창체를 얼마나 잘 꾸리냐가 진짜 중요해요. 학교 이미지나 입시 실제 성과에.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 학교가 이 지역에서도 이 학교 되게 생기부 잘 나온다, 애들 활동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사례는 아이들이 교육
분야 희망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 또 영어랑 같이 교육을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창작 동화 진로 활동을 했어요. 동화 창작, 영어 글쓰기. 그 다음엔 교육 내용을 높여서 창작 동화를 종이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책으로. 아, 실제로요? 네. 그래서 연말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한 군데 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애들이 만든 창작 동화를 읽어주는 그 내용이 아예 애들 자기 진로 활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진짜 경험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스펙이 되고 하니까 또 걔네들이 대학도 잘 갔죠. 뭐. 학교가 실제로 살아있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담당자들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날 애들이 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거기서 얻어내는 것도 많고 점점 지역에서 그래도 이 학교가 좀 열심히 한다 그런 입장도 좀 나오고 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생활기록부 담당자가 되어서 작년부터 그 공정성에 대한 게 확 높아지면서 학생부가 많이 중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어떻게 잘 만들지를 또 담당하게 되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가 박살이 났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교육 쪽에서도 그게 좀 심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현장에서의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수업을 이제 요즘은 모둠으로 해서 애들 4명씩 조로 해서 네. 활동 수업을 많이 해요. 네. 근데 1년 내내 아이들이 한 줄로 시험 대형으로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해가지고 하니까 모든 수업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교사는 한 명씩 개별 활동 수업을 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강의 중심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수업 여건은 두 번째로 논의하게 될 거고,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사실 교사들의 수업은 몇 년 동안 다듬어지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옛날식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네. 일단은 그의 교사로서는 되게 큰 충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강의식으로 하려고 하니 일단은 아이들 얼굴이 안 내어져요. 마스크 쓰니까. 그쵸. 1년 동안 한 번도 애들 얼굴 못 봐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활동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계속 하니까 솔직히 2주면은 들어가는 수업 애들 다 얼굴 다 외우고, 이름 얼굴 다 외우거든요. 네. 근데 1년 끝날 때까지 애들 얼굴 이름 많이 못 외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랑 나랑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네. 정신적인 교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쌓기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차단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거나 어떤 조건 형성이 많이 막혀버리면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죠. 양극화가 좀 심해진 부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가 나는데 10개 일반 학교 중에 2개 정도만 쌍방향으로 한다. 근데 이제 많은 학교들은 거의 다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사전 업로드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봐야 되고 거기 이제 출석을 댓글로 다는 식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저희 학교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출석을 불러요. 그럼 물론 애들이 이렇게 채팅창에 네네네 하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세요 하면 마이크를 켜서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잘 된 편이에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급 전체 쌍방향 실시간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에 잘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1년 내내 쌍방향이 되긴 했지만 출석을 부른 다음에는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죠. 줌에서는 얼굴을 켜세요, 화면 켜세요 하면 얼굴을 들이밀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하고 애들 손 움직이고 있으면은 우리는 애들 얼굴 보이는데 게임하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팔다리가 잘린 상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교실에 앉아 있음으로써 그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입이 되잖아요. 분위기라는 것도 네. 있고. 근데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손실이 발생한 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따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애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채팅창에서 애들이 거기서 매일매일 애들한테 제가 영작 과제를 주고 그러면 애들이 영작을 올려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만 하는 거죠. 원래는 교실에서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대화하고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게 정말로 하는 애들만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하신 양극화가 거기서 네. 벌어지네요. 이거는 절대 복구가 안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절반 학교 나오잖아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학교에 출석을 하지만 그때 이미 잠깐 왔다 한들 되죠. 이건 고등학교가 그나마 다행인데 초, 중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그 한 가지 사례가 애가 계속 출석은 하는데 중학교에서 계속 출석하는데 영 이상하길래 담임선생님이 확인해봤더니 아이는 가출해 있고 엄마가 대리 출석을 댓글로 쭉 하고 있었던 그 학교는 댓글 출석이었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가 많아요.
댓글로 수업 들었습니다가 출석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일반 학교 중에 10분의 2가 5분의 1만이 쌍방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추진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인데 학교에 한 10대 분이 60대, 5, 60대 분이시니까 카카오톡을 못 들어가세요. PC 버전 카톡을 못 쓰세요. 카톡 PC 버전을 못 쓰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줌을 쓰라고 합니까? 줌을 깔라고 하면 깔지 못하고 그러면 그 한 명, 그 교무부장 한 명이 모든 교실을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 학교만이 그게 되는 교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 좋게. 대부분 학교는 댓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사 책임도 사실 아니고 국가 책임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정말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라서 어느 학교가 잘한다 어느 학교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구나. 어느 학교가 운이 좋았다? 포기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또 말씀드리면 또 생각나는 거는 생기부는 근데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생기부는 네. 학교에서 활동한 거 갖다가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학교에서 활동한 게 실제로 없는데 뭘 갖다가 평가를 내리지? 옛날엔 이제 아이들 살아있는 걸 많이 넣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수행평가 중심으로 예를 들어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영어 본문 읽고 네. 뒤에 이야기 이어쓰기 네. 그래서 본문 이야기를 읽고 뒤에 이런 이야기를 이어 썼습니다 라고 애들 수행평가한 거 보고서 적어주고 이제 이런 식 정도 이제 아이들 실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자필로 쓴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교사가 관찰하는 걸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한계가 있네요. 네, 진짜 엄청 있죠. 예를 들어 리더십, 예. 리더십도 안 보이고 실제로 모든 활동을 하면 한 명이 4명 다 돌보는 애들이 발견이 돼요. 그 훌륭한 애인데 그런 걸 못 써줘요. 기록 자체가 좀 심심해지는. 그래서 생기부의 용량은 나오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또 아쉬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형태평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나중에 오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이게 매년 출렁거려요. 이거는 예측이 사실 안 될 거예요. 학점제가 되면은 결국에는 수능은 정말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암기형 인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창의력, 문제 해결력은 수능이 아니라